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또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분도 계실 거고 일요일날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수험생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 구독자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소방직을 이제 시험 보셨던 구독자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소방학이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다들 좀 많이 아마 시험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점수가 이제 또 잘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내년 23년도를 이제 다시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년 23년도를 다시 준비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영상으로 제가 좀 조언 드릴게요. 우선 혹시 이번 소방지 시험 점수가 좀 잘 나오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체력과 이제 면접 같이 준비할 텐데,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전문 학원에 이제 면접 학원들도 있고, 그리고 인강으로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방 면접 기출 관련해서 자료 다 제시해 줄 거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은 같이 스터디를 짜고, 또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인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소방 카페나 여러 가지 카페에서 면접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아마 면접 연습을 할 겁니다. 특히 만약 면접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스피치 학원들이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이렇게 전문반들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럼 강사님들이 이제 소규모 이제 그룹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혹시 면접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주위에 유명한 스피치 학원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그런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아마 23년도 소방직 공무원을 준비할지 준비를 하지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가능성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그 가능성을 보고서 다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만약 이번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다는 거죠. 우선 저는 생각했을 때 본인이 만약에 소방직 공무원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추후에 뭐 다른 직장인을 병행하더라도 소방직 공무원을 하고 싶다. 이런 수험생분들은 소방직 공무원을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시를 하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23년도부터는 이제 과목이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소방 직렬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지금 인원을 계속 공무원을 적게 뽑고 있는 추세라서 그 인원에 대한 고민도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이번 경찰 시험이 이제 개편되고 나서 처음 본 시험인데, 처음 시험에서 그런지 예상 외로 다들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평이하게 나온 부분도 많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결국 출제자의 마음입니다.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적절한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내년 소방직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난이도에 맞춰 가지고 그럼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각 수험생분들마다 어쨌든 뭐 시작하는 시기도 다를 거고 어떤 기반도 다를 거고, 누군가는 뭐 행정법이나 소방학과 관계 법규를 이전부터 공부했던 뭐 재시생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또 초시생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주어진 시간과 그 실력과 기반과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장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는 1년이 이제 주어지신 분도 계실 거고,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전에 23년도를 목표로 미리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 이상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또 늦게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기 합격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자신이 주어진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은 그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만약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의 본질은 시험이 쉽게 나오면은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할게요. 특히 이번 뭐 소방학처럼. 그러면 당연히 합격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비슷한 강사님의 다들 비슷한 교재를 보고 만약에 킬러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과연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거의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코스는 떨어지고, 그러면 일단 우선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푸시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나서 남는 시간에 지역적인 문제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기형 소법을 풀면 되는 겁니다. 즉 어렵게 나오면 난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들 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뭐 소방 과목들이 당연히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역적인 거에 어, 포커스 맞춰가지고 집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역적인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적인 거 이전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 포인트부터 먼저 좀 잡아야죠. 강사님이 뭐 선별해 준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특히 보통 요즘에는 기출은 이제 소방 공채랑 뭐 경찰 특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소방, 뭐 승진, 강부, 그리고 상위 시험의 기출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이미 어려운 직렬이나 지역적인 부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지역적인 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강사님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 그럼 강사님들도 이제 소방 승진이나 간부나 아니면 상위 시험에서 기출 문제 중에서 이런 거는 이제 소방 공채나 이제 특채에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다 따와가지고 문제화 시킵니다. 그럼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문제집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저는 중요 포인트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잡고 나서 그 후에 지역적인 걸 계속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초시생분들은 처음부터 지역적인 걸 같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요 포인트는 중요 포인트를 잘 못 잡고, 그 지역적인 포인트는 지역적인 포인트 때문에 이제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직렬이 적게 뽑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관리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매년 공무원 쪽은 사회복지, 그리고 경찰, 소방은 인력이 항상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뽑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적게 뽑는 거 아니냐. 근데 한 번에 인원을 너무 많이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차차 줄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도에 대학 편입을 준비했고, 2007년도에 대학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를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편입 학원도 운영하면서 대학 편입 시험이 똑같았어요, 과정이. 편입이 이전에 많이 뽑았었는데 점차 이제 인원을 줄이면서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더라고요. 적게 뽑더라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소방을 만약에 좀 인원을 쪼실쪼실 줄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물론 과목이 개편되고 어렵게 나오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준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당초 소방 쪽 공무원에 관심도 많고 사명감이 있는 수험생분들은 준비를 할 겁니다. 즉 인원을 적게 뽑는다 하더라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전하신 분들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제가 제 시생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23년도를 준비를 해요. 그럼 누군가는 빠르게 뭐 건전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영어 건전제 시험은 토익보다는 GTF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면 GTF는 리스닝을 잘 못 봐도 점수를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 시험 자체도 문법과 독해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점수를 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기존에 토익에 좀 공부했었다. 그런 분들 토익을 공부하셔도 상관없고요. 대신 GTF는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럼 우선 먼저 건정제랑 자격증을 빨리 따세요. 자격증 이미 따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격증 먼저 최우선으로 따시고, 그리고 건전제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하셔가지고 먼저 건전제를 통과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 시생분들 중에서 종종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공부해야겠다.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 시험 봤을 때 가능성을 보시고 점수 잘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뭐 똑같이 공부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격을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똑같은 공부 방법을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체크하면서 보완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똑같은 시간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시험 볼 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우선 해설 강의를 쭉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신이 틀린 부분에서 실수로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근데 지역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을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시험에 나올지. 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해줘야 할 것은 내 문제점을 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알고서 제시를 하는 것과 문제점을 모르고서 제시를 하는 것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 이제 성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시 때는 잘 모르니까 이제 학원의 팀제로 이제 운영되는 강사님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몇몇 과목은 나랑 잘 맞는데 몇몇 과목은 나랑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사님들이 다들 강의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스타일도 다르듯이 자신과 잘 맞는 강사가 다른 강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그 교재 관련해서도 한번 이미지나 그런 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패스 클래스에서 이제 저희 소방지 수험생들도 관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원의 풀패스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전부 다 달라요. 강의 스타일도 다르고 교재 같은 것도 다르고 어떤 강사님은 교재 해설이 부실한 경우도 있고 어떤 강사님은 안다는 전자에 그냥 이해 없이 설명해 주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과 잘 맞는 강사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 강의도 중요하지만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해설 강의. 샘플 강의는 다들 다 본인이 이제 제 자신 있는 부분을 이제 찍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 강의가 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보고서 이 강사 나랑 잘 맞구나.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특히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스타 강사라고 해서 들었다가 안 맞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강사님도 본인과 잘 맞는 강사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도 좀 잘 보세요. 해설이 잘 나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도를 준비한다. 인원은 적게 뽑지만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줄지는 않고 차차 줄일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들은 계속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소방지 공무원을 준비하고 싶은데 언제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근데 저는 학원 운영자로서는 그냥 빠르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하시는 분들, 특히 수능 때 공부 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부하는 기반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고 강사님들도 교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인원은 점점 더 빠르게 이제 뽑는 인원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하는 시기를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일찍 시작하세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이 시험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시간 확보가 되고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하는 것도 그 시간 안에서 좀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시생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강사 이제 선정이 잘 안 됐다, 풀패스 잘 됐다, 그러면 확실하게 좀 알아보세요. 여러분들과 잘 맞는 강사님. 특정 과목은 제가 듣고 있는 학원의 강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해줘가지고 빠르게 이거 1년이라도 더 빠르게 합격하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 한번 좀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제시를 하는 것과 모르고 제시하는 것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지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좀 잡아주세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잡고서 그 다음에 지엽적인 걸 차차 넓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뭐 체력 같은 거는 아직 내가 지금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일찍 다니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체력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특히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나는 운동을 잘한다 생각해. 근데 센서 측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체력학원 가가지고 한번 측정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내가 운동 잘한다 생각했는데 운동을 막상 측정을 해보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막 갑자기 체력이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면은 여러분들 시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에 가가지고 한번 전문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는 좀 체력학원에 도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어렵게 나오면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 어려운 거를 너무 처음부터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우선순위 둬가지고 우선순위부터 집중해 보시고 그게 잡히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 지역적인 거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강사님들도 다 준비를 해놔요. 어차피 상위시험에서 기출에서 다 따와가지고 기출이든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이든 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부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이 각 과목별로 기본부터 들어갈지, 심화를 들어갈지, 요약을 들어갈지, 아니면 기초도 들어갈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정해지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만약 시행착오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담 받으세요. 상담 받고 내가 혹시 지금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잘못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는 수험생들 약간 유의할 점은 시중에 있는 뭐 강사님들이나 뭐 합격자분들의 공부 방법을 참조한 건 좋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달라요. 누군가는 뭐 어떤 공부법이 절대적인 공부법이다, 아니면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444 공부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수많은 공부법이나 합격 수기를 많이 보면서 저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 다 달라요. 다들 기반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도 다르고, 베이스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 스타일이나 공부 방법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공통적인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 있지 않냐.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달라요. 수험 스타일도 다르고, 기반도 다르고, 어떠한 공부법에 여러분들이 맞춰져 있는 공부법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입니다. 시중에 유명한 공부법도 아니고 상위권 공부법도 아니고 보편적인 공부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저도 08 클래스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학생분들이 정말 다 다양해요.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학생들 계속 상담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학생에 맞는 공부법이 좋은 거지 어떤 특정 공부법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격생이나 강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공부법을 참고할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받아들이시 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법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막 단기 합격 공부법 아니면 시중에 어떤 합격생의 공부법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수능 때 막 의대 공법을 공부한다 할게요. 본인과 베이스가 다르면은 그냥 아예 다르거든요. 저도 영어 강사로서는 기반이 다르면 공법이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법 같은 경우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잘 모르시면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 수험생들 중에서 아마 제 시리를 다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빠진 영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찍어가지고 지금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혹시 제시를 할 건데 이제 직장을 병행하거나 아마 알바를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실 수험생들 계실 거예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이제 직장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직장 일을 하면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방직 공무원에 진짜 관심이 있고 내가 소방직 공무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소방직 공무원 같이 준비하세요. 요즘에는 자기 개발 같은 게 워낙 다들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직장 다니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잠시만요. 지금 녹화되고 있구나. 지금 뭐 문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끊긴 줄 알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도 자기 개발 많이 해요. 그리고 현직에 다니시는 이제 공무원 분들도 누군가는 뭐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합격생분들 케이스를 보면은 막 전문직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은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프리패스 같은 거 끊으시면은 여러분들 같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프리패스도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대신에 직장인 분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왜 중간에 그만두냐면요.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는데 본인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성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다가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아, 이거 나랑 안 맞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인 학교생들 케이스를 보면요.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공부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게 속도가 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쿨하게 인정하시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장점은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점수 충분히 안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일단 꾸준히 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순간, 어느 정도 해독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점수 나올 거란 거죠. 그때 가능성을 보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병행하시는 이제 소방직 수험생들 계시면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공부를 막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들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절대 직장 생활 하면서 공무원 준비한다, 소방 공무원 준비한다 티 내시면 안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족 빼놓고는. 제가 읽었던 공포 책 중에서 직장인 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는 게 막 티가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막 회식도 있는데 막 집에 가서 일찍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족분 중에서 누군가 그냥 아프다고 거짓말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욕할 사람 없어요. 아, 저 사람 지금 가족에서 누구 돌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보통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밤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피곤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새벽은 밤에 비해서 방해 요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밤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일찍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이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보고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